이리노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둘째 주 KBL 룸 에펙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명승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쫄깃한 경기들이 네. 워낙 많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할 얘기도 좀 많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나 최대한 줄여서 우리 제작진이 또 항상 눈치를 줍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네. 보통 이제 한 분이 와서 세팅을 하는데 네. 두 분이 와서 또 이제 굳이 어. 이렇게 압박감을 심어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계를 우리 정면에다 놔두고 시간을 봐라. 그렇죠. 예, 뭐 2년째 이러니까 네. 이제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뭐 효과가 있나요 그게? 아니 저희는 신경 안 쓰죠. 네, 그렇죠. 눈치 없이 그냥 합니다 저희. 네네. 1월 둘째 주 KBL 룸 에펙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템포 1KR님이 영민은 클레이 탐슨처럼 플레이하는 게 도움이 되죠. 군산 경기에서 보여줘 원이 스크린 받아 3점 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안영준의 어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미 우리 영민 안영준 선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저희가 지난 주에 이제 그 안영준 선수에 대해서 지금 뭐 리그 최상급 스몰 포워드긴 한데 네. 기복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렇죠. 메인 볼 핸들링을 좀 늘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그게 윈윈이 될 수 있다. 단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안영준 선수가 메인 볼 핸들링을 하기에는 아직 그 핸들링 기술이나 이런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레이 탐슨 잘 아시잖아요. NBA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예. 클레이 탐슨은 어떤 장점이 있고 만약에 안영준 선수가 클레이 탐슨처럼 만약에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안영준이 볼 소유를 줄이고 이제 오프볼 무브로 어떤 득점을 생산하는 게 팀에 도움이 돼. 왜냐면 SK에 뭐 볼을 많이 만진 선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제 클레이 탐슨처럼 또 이제 그 어떤 오프볼 무브를 가져가려면 사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탐슨 같은 경우는 컷앤드라이브라고 하죠. 잘라 들어가면서 미리 먼저 돌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패스를 받아서 미드레인지에서의 어떤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이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안영준은 사실은 클레이 탐슨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안영준은 스크린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받은 다음에 그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상대를 밀어내면서 공간을 점유를 하는 약간 이런 그렇죠. 타입이죠. 좀. 그러면서 미스매치 공략을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렇죠. 약간의 어떤 빅맨적인 성향의 네. 어떤 플레이가 몸에 네.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클레이 탐슨이 어떤 그런 움직임을 살짝씩 가미를 한다. 그런 볼 없는 움직임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실은. 예.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굉장히, 되면 대표팀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클레이 탐슨 같은 뭐 언급을 하셔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무브를 현재 KBL에서 가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성현 선수 정도? 뭐 오프볼 무브를 살짝 그런 걸 그렇죠. 가미를 할 때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쵸, 스타일이나. 예, 뭐 위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돌아 나오는 움직임은 이제 뭐 지금은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지난 시즌 좋을 때 가스공사의 그 전현우라든지 전현우, 예, 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안영준이 만약에 그런 슈터들의 움직임까지 살짝 가미를 한다면은 정말 무섭긴 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뭐 듭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네네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모상욱님이 PD 능력과 세기 능력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PD 능력은 이제 그 센터가 잡아서 이제 볼을 뿌려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피드가 먹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 어시스트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 그 이동환 기자가 PD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제 입에다 먹이거든요. 그렇죠. 예, 남은 자기 먹이는 치킨을 패스, 네. 피자 패스. 그래서 저는 제 입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실제로도 배가 부르고 제 입이 먹는 거 배가 부르는 그런 사람이고 그 세깅은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네. 수비의 방법이죠. 이제 떨어져서 수비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말을 하는 거니까 예, 그쵸.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패니님이 사과드립니다. 오브라이언트 선수 교체 줄곧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이렇게 또 이제 오브라이언트 지금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에어페니님도 우리 자매품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자매품님들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품님도 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네. 사과합니다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사과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또 시청자랑 우리 저희 진행자들 네. 같이 동화가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다 함께 되는 겁니다. 예, 좋긴 좋은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만 사과할게요.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예, 오브라이언트 얘기는 또 DB 편에서 저희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비님이 더 늦기 전에 엘동혁 그리고 LG 맨날 까주세요. 아직 저희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고요. 이렇게 LG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엘동력 하고 싶은데 네. 여전히 지금 창원 팬들 눈치가 보여요.
배신자 느낌이 내 나름의 막 여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여담이지만 어제 제가 안양을 갔지 않습니까? 이동현 네. 기자도 네. 오셨었는데 제가 사실은 안양 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어요. 왜요? 예, 안양 팬분들이 저를 썩 밝히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눈치 보고 다녔습니다. 사실 역적 느낌 있죠 우리가. 네, 그렇죠. 저는 또 이제 특히 이 스펠맨 선수에 대한 어떤 네네. 이야기들 때문에 쎄하다?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게 현장 다닐 때 슬쩍슬쩍 이렇게 눈치를 본다. 하지만 뭐 할 말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창원 팬 여러분, 네. 저 너무 미워하지 마레이. 아, 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금 시즌 성적 14승 17패 7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2승 1패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리온 뭐 정말 짠물 수비 제대로 보여주면서 네. 잡아냈고요. 현대모비스는 또 마지막에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진 그런 경기였고 KCC도 연장 끝에 뭐 잡아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굉장히 많았던 경기이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LG가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잠깐 뭐 2연승 3연승하고 다시 뭐 연패 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연승 달리다가 끊겨도 바로 다시 또 연승 달리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이 팀이 안정권이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레이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이관 이재도 선수가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이 LG의 어떤 외곽 수비 그리고 압박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환 기자 말했던 것처럼 LG가 지금 뭐 패배를 하더라도 바로 끊고 이제 그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다 마련할 수 있었다. 볼 수 있고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70대 73을 패했는데 좋은 흐름이었는데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에 LG한테 상당히 강한데 그게 이제 마레이에 대한 어떤 특수한 수비법 이런 걸 좀 들고 나오면서 위력을 갖다가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패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리온전에 이제 수비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또 KC전도 접전이었지만 결국은 승리 갖다 거뒀어요.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뭐 KCC전 사실은 뭐 나중에 추격 당했지만 1쿼터 경기 내용 보면 또 이제 KCC 공격을 거의 뭐 완벽하게 봉쇄를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번 주 이제 경기들 보면 LG가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관희 이재도의 어떤 수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리미터 쪽에 뭐 서민수 정희재의 어떤 압박 능력, 스위치 뭐 수비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또 이제 이승우라는 어떤 이 신인 카드의 활약 이것도 사실 좀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LG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희가 이제 KGC 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어가 탄탄하면 식스맨층의 활용도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LG가 지금 마레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이제도 이관이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정희재라든가 서민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층이 지금 탄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이번 주에 튀어나온 선수는 이승우 선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될 때도 워낙 이 스피드, 운동력 그리고 코트를 가로지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 많은 팀들이 좀 관심을 뒀었던 그렇죠. 예, 선수죠. 그래서 포텐셜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 슈팅적에서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이 안 맞고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이 많다. 프로에 오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LG가 루키 시즌부터 지금 당장 이번 주만 보더라도 어떤 수비 카드로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쓰는. 왜냐 기본적인 타고난 어떤 운동력이나 스피드가 되게 좋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빛을 발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 1m 93 정도고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선수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대형 윙맨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실 그 시즌 전에 신인 드래프트 때 4순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빅3를 제외하면 가장 실링이 높은 선수가 누구냐 봤을 때 이승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신민석을 선택을 했고 LG가 바로 냅다 이승우를 갖다 데리고 왔죠. 그렇죠. 예. 웬 떡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승우가 미끄러지냐 마냐에 따라서 LG의 선택도 약간 달라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LG가 되게 오래된 일이죠. 이 2, 3, 4 라인, 이 포워드 라인 사실 늘 걱정거리였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네. 보면 지난 시즌 중에 이관희 트레이드도 어떤 이제 백코트는 약간 고만고만한 작은 자원은 많은데 이 2, 3, 4 라인은 신장도 너무 작고 뭐 자원도 이렇다 할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트레이드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관희를 영입한 것도 장신화 좀 그렇죠. 라인업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직도 이제 이 3, 4번 라인은 또 작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승우 지명 그리고 최근에 어떤 활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해소가 조금씩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LG에서 요 주목해야 될 윙이 사실 이승우 그리고 이광진인데 근데 네. 이광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수비적으로 다듬어야 될 게 많아요. 수비 실수도 많고 팀 디펜스 이해도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광진 선수 같은 경우 슈팅력이 좋음에도 그리고 한 번씩 터진 날이 있음에도 조성 감독이 약간씩 조심해서 쓰시는데 이승우 같은 경우는 수비가 되니까 공격에서 약간 투박한 면이 있어도 그 부분은 사실 다른 선수들이 메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활용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선수가 지금 수비에서 LG에 적응을 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선수가 이제 수비력 자체가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좀 높아요. 이 선수가. 그게 자세를 좀 낮춰야 되고 그 뛸 때 보면 보통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뭐 NBA 이제 탑급 선수들 보면 착착 깔아앉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착착 깔아앉으면서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확 올라가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헤지테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승우 선수는 살짝 그 뛰는 걸 이렇게 보면 좀 퉁퉁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붕 떠 있는 느낌. 이게 이제 자세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세가 높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상대 공격에 대한 그 크로스오버 드리블이라든가 뭐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좀 늦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한데 근데 이승우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운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고 그 신체 조건 자체가 파워와 스피드와 높이 1m 93 정도면 높이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그 약한 기본기를 메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LG가 지금 이제 압박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이승우 선수가 나오면서 1대1 수비 같은 경우에 사이즈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비가 가능하고 또 팀 디펜스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인 어떤 압박 능력 이런 부분은 순발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딱 되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어떤 수비력이 지금 LG 쪽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공격에서도 사실 좀 투박하긴 해요.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속공 능력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컷이라든가 백도어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LG에서는 좀 윙맨이 지금 이제 서민수, 정희재, 뭐 강병 이런 선수들이 지금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좀 탄탄한 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지금 어떤 농구를 하고 있고 이게 LG에서 어떤 그 윙맨의 옵션을 주는데 다양함을 가지고 온다. 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속공 능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승우의 되게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선수 대학 시절 영상이나 플레이 보면은 사실 속공할 때만 보면 김선영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맞아요. 방향 전환이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약간 투박한 점이 있는 점. 그리고 프로에서는 사실은 이거 통하려면 더 세련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LG가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한창 안 좋을 때 좀 얘기를 하던 공격 작업 쪽에서 보면은 템포가 너무 느리다, 너무 다운 템포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아셈마레이의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한 번씩 이지 득점을 좀 쭉쭉쭉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속공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이승우가 코트에 있을 때 어떤 이런 역습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승우가 여기서 기여도를 가져가면은 사실 이승우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우의 지금 이런 탄생 자체가 LG가 지금 6강을 갈 수 있는 어떤 탄력을 붙이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승우 선수도 잘 기복 없이 쭉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고 역시 LG는 마레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원제 마레이. 그렇죠. 저희가 마레이 한번 썸네일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공식 사과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팀들이 LG가 붙으면 마레이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감독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경기 끝나고 나면 모든 팀들이 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참 사실 시즌 전에 이제 패싱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주목을 안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대1로 막기가 좀 굉장히 힘들다라는 가정하에 더블 팀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그 옆에서 견제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정의자라든가 서민수라든가 이간이라든가 이재도라든가 이쪽으로 뿌려주는 피딩, 패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못 막는 그런 지금 LG의 코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레이의 좋은 점은 결국은 BQ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도 뭐 2대2 수비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움직임에 이런 거 이해도는 되게 높아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를 좀 알고 하는 수. 다만 저희가 그때 우려를 해서 특히 제가 좀 우려를 샀던 것은 운동력이 너무 떨어지고 어떤 이제 코트를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2대2에서 생산성이 나오겠느냐 이 선수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파워 그리고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성이라는 무기가 이미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BQ가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이런 더블 팀에 대한 어떤 대처, 어떤 KBL 특유의 협력 수비에 대한 대처로 이어지니까 이 선수가 장점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실제로 더 크고요. 그래서 네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네, 글루가이 에이스, 그러니까 글루 에이스라고 이렇게 그쵸. 썼었는데 이 선수가 그 예전에 이제 특급 에이스들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 선수 특급 에이스들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골밑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선수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또는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들 마르커스 익스라든가 크리스 윌리엄스 이런 스타일 두 종류로 나눴었는데 이 선수는 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허슬이 일상화돼 있고 그리고 정통 빅맨이어서 어떤 폭발력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팀을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특급 에이스. 그러면서 끈적한 특급 에이스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실 끈적하다라는 거하고 특급 에이스라는 거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네.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창원 갔을 때 말해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 인터뷰로요. 네. 불러서 이제 지금 굉장히 끈적한 플레이를 항상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냥 한다 이렇게. 사실 그게 근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게 네네. 이런 선수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게 그냥 플레이가 그렇죠. 몸에 배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 그거죠. 되는 선수들도 그게 몸에 안 배어 있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런 그렇죠. 플레이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쉬움이 남아서 밖에 갈 때 제가 이제 눈인사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 마레이 선수가.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반하셨네요. 마레이짱. 야. 역시 엘동역으로 슬슬 넘어가십니다. 결국 다시. 네, 좋습니다.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LG는 지금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 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다크호스로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서서히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간 성적 2승 1패고요. 지금 이제 5위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일단 조니 오브라이언트 재계약을 결국 맺었습니다. 잔여 시즌 계약을 맺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KGC전 경기 내용이 KBL 입성일에 가장 좋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많이 달라 보였어요. 예, 이게 잔여 계약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 때문인지 굉장히 조금 더 투쟁적이고 좀 에너지가 더 높은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텝업을 노렸던 거거든요. DB가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오브라이언트가 지금 부진하고 DB도 재계약 생각이 있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게 굉장히 딜레마다 그랬는데 결국은 재계약을 했고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지금 스텝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독에 있어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DB가 엄청 무서워지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오브라이언트가 그 전에 있을 때 문제점은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페이스업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약간 깔짝깔짝 농구를 했죠. 사실은 약간 뭔가 부상을 조심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은 공격에서 플레이를 볼 때 그러니까 몸싸움 자체를 물론 DB가 일부러 조심한 것도 있지만은 밖에서 점퍼만 던지다 끝나는 식의 공격이 많았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뭐 스크린이나 이런 이제 좀 피지컬을 활용한 헌신적인 플레이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좋은 사이즈를 활용한 풋백 득점을 만드느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이동환 기자가 예. 그 음식을 먹을 때 많이 가립니다. 그 유아틱해요. 네, 그렇죠. 입맛이 잘 애예요. 네.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거면 진짜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는다든가 된장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깨작깨작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오브라이언트의 그 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동환 기자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는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 주에 오브라이언트는 이동환 네. 기자가 피자, 치킨을 두 마리, 두 네. 판씩 사놓고 전투적으로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패스트푸드 버전. 네네네. 패스트푸드 버전. 또는 그 동그랑땡 뭐 이런 거.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 명절에 동그랑땡 말고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아무것도 그리고 안 빨간 소세지 뭐 이런 거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오브라이언트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니 오브라이언트 패스트푸드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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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좀 플레이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봤을 때는 포스트업 옵션을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네. 이제 KGC전 보면 스펠맨을 상대로 밀고 들어가는 어떤 포스트업 공격 시도 자체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가드들 뭐
정호영이나 뭐 이런 이제 가드들과의 어떤 볼 스크린 통해서 어떤 2대 게임 시도도 늘어나고 그리고 네. 트리플 타워 쓸 때 어떤 움직임도 훨씬 더 조금 더 터프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다 오브라이언트는 진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브라이언트가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 선수가 분명히 기술이 있는 선수고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어디가 좀 좋지는 않은가. 그리고 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언제쯤 올라올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근데 이전에는 밸런스가 좀 좋지 않은지 미드 점퍼라든가 석점 던지면서 왜 외곽에서 좀 보탬이 안 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은 골 밑에서 이제 막 그 치대는 플레이, 그 포스트 플레이인데 치대는 플레이를 하면서 강상재와 또 그 어떤 트리플 포스트를 갖다 세웠을 때 합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상재가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오브라이언트가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순간적인 강상재의 패스를 받으면서 골밑 공략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브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리고 투쟁심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긍정적인 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언급하셨지만 이 트리플 타워의 어떤 재가동이 시작이 되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이제 다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트리플 타워 강상재 결국 김종규 오브라이언트인데 역할이 확실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봤을 때 강상재는 볼핸들러입니다. 그리고 김종규는 링커예요. 네. 탑이나 엘보에서 받아주고 거기서 점포로 받아먹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는. 네. 그리고 오브라이언트는 거기서 강상재와 2대 게임 빅빅 피켄으로 합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강상재가 포스트에서 볼을 받았을 때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캐치앤슛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에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봤을 때 강상재가 어떤 이제 그런 빅빅 피켄을 할 때 어떤 볼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거의 안 해봤는 선수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로 되게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고 네. 다만 이제 좀 턴오버 리스크도 조금씩은 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가다듬으면서 가야 네, 되는 네. 부분인 것 그리고 같아서. 그 실책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트리플 포스트가 섰을 때 사실은 만약에 3가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가드를 쓰면 농구가 굉장히 잘 돼 보이죠. 근데 상대는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스매치를 해서 이 점을 간단히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실속이 없고 저쪽은 그러니까 트리플 포스트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화려하지는 않고 뭐 실책이 좀 많고 불안해 보이던데 실속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서야 되고 우리 팬분들도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다듬어 가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다 이제 불안한 부분 단점은 좀 약간 수비 쪽이었는데 네. 오브라이언트가 공격에서는 또 여전히 투쟁적이고 이런 모습을 바뀌고 있는데 네. 수비에서는 아직 조금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압박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 2대2 수비를 할 때 상대 핸들러를 동선을 잘 견제를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따라가는 능력이 약해서 그냥 자꾸 구멍이 나더라고요 수비에서.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마 오브라이언트가 조금 더 수비 호흡을 맞추고 DB가 팀 전체를 약간씩 다듬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뭐 사실 트리플 타워 쓸 때 그냥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조금 이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드 쪽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또는 김영훈이라는 또 좋은 수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력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붙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동환 기자 말이 저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네. 오브라이언트가 만약에 해치 앤 리커버리까지 된다면 DB가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팀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지금 LG와 더불어서 DB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홍 선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흥미진진할 것 같아. 그때 되면 이제 조직력을 맞추면서 DB가 뭔가 이제 그렇죠. 정말로 틀이 좀 나올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GC 18승 12패고요. 현재 3위인데요. 이제 주중에 첫 두 경기 모두 잡았는데 네. SK전 29점 역전패. 네, 저 현장에서 보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어제 안양을 갔다 왔는데 네. 뭐 저런 게임이 다 있지? 그렇죠. 뭐 네. 이런 게임? 저는 전만 끝나고 기사를 다 써놨어요. 이제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없죠. 그렇죠. 29점 차 역전패는 네. 사실 없죠.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전반까지는 SK의 말도 안 되는 공격력에 좀 많이 놀랐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공격이? 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 안 되니까 놀랐고 후반에는 3쿼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는 KGC의 어떤 모습에 놀랐고 사실 저는 약간은 예상은 하긴 했어요. 왜냐면 네. KGC가
그 전에 디비전도 그렇고 후반만 되면 갑자기 훅 무너지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29점 차 리드를 잡고 뭐 이건 이길 수는 있지만은 추격은 좀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당할 줄은 사실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당할 줄 좀 사실 많이 놀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KGC가 지금 18승 12패 3위입니다. 여전히 좋고요. 네. 뭐 중간성적 2승 1패예요. 그래도 네. 삼성 DB를 잡았고 네. SK도 뭐 잡았던 경기죠. 잡은 경기인데 이거 놓친 거니까 그렇죠. 여전히 좋은데 지금 KGC 팬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될 듯 될 듯 하면서 뭔가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가 좀 불안하네. 좀 안정감 많이 불안하네. 뭐 이런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KGC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29점 차 역전패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동환 기자 말처럼 후반에 뭔가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는데 이게 KGC의 객관적 전력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발현 못하는 모습. 무협지에서 보면 내공을 위한 뭐 0단, 4단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서 몸에 체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방심의 문제다. 무조건 방심의 문제다. 그리고 변준영이 뭐 여전히 좋은 선수긴 한데 기복이 심하고 최근에 이 변준영의 어떤 방심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전반에 크게 이기니까 굉장히 불안했다고.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선수들 플레이가 후반 되면 확 달라진다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사실 디비전도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팬분들은 약간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만에 KGC가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SK전 한정에서는 방심이 있었다는 말에 저는 한 70% 정도 동의를 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뒤집어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100에 한 게임 정도 나올 만한 그런 게임이니까 그렇죠. 방심 맞는데 문제는 이제 3쿼터부터 그 선수를 기용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뭔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방심이다. 다음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여기에서 그럼 중간에서였던 문제점이 뭐였을까? 이걸 파악을 해서 이걸 고치면 그다음에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60% 70%에서 80% 90%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분석은 그러니까 이제 3쿼터 이렇게 보면 박지훈 선수를 넣고 멀로 선수를 넣고 그러면서 SK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1쿼터 초반에 사실은 SK가 완전히 말렸어요. KGC한테. SK하고 KGC하고의 어떤 매치업 상성은 굉장히 좀 특수한데 지금 KGC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SK의 지금 세 가지 주요 공격 루트가 지금 KGC전에서는 다 막힐 수 있다. 즉 이제 원희의 골밑 공격 스펠맨에게 막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리머테 그거는 이제 오세근 선수의 그 어떤 노련한 움직임 때문에 중앙 쪽에서 스펠맨과 오세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선영이나 뭐 뚫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최준영이나 안영준의 미스매치도 KGC의 윙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의치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쿼터, 2쿼터에는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SK가 19점 넣었나요? 전반에?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었고 반면에 KGC는 SK가 공격에 어떤 활로를 갖다 찾는 동안에 KGC는 쉽게 득점을 갖다 거뒀했죠. 그러면서 SK의 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지역 방어가 미스였다고 보는데 시작하자마자 썼었죠. 네네. 시작하자마자 쓰고 또 2쿼터에 썼었는데 그러면서 KGC가 사실 지금 이제 조직력이 좋지가 않고 뭔가 이제 공격이 끊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대 공격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시너지 어떤 옵션들이 많이 가미가 안 되거든요. 근데 SK가 지역방어를 서면서 KGC가 자연스럽게 패싱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성현, 스펠맨, 뭐 변준영 이런 선수한테 석점을 그냥 무더기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좋지 않았고 근데 3쿼터에 기본적으로 박지훈, 못노 이런 선수를 썼었는데 근데 KGC가 만약에 자 디비전에서도 아까 이동환 기자 말했던 것처럼 3쿼터부터 4쿼터에 좀 불안해서 많이 추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SK는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단단한 팀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3쿼터 초반에 완전히 다 죽여놨어야 돼요. 한 게임 두 게임만 이렇게 보면 그 세부적인 전술은 죽여놓고 나머지 한 20점이 예를 들어서 3쿼터 중반까지 이렇게 간다면 그때 이제 식스맨들을 기용을 하면서 거기에 체력적인 안배를 하고 4쿼터 혹시 모를 승부처에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4쿼터 초반부터 너무
풀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SK가 기본적으로 슬금슬금 쫓아오면서 15점 차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미스였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SK가 잘했던 건 뭐냐면 KGC의 지금 약점은 지금 매첩 상승에서는 SK가 유리하지만 약점은 뭐냐면 메인 볼 핸들러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변준영이 있고 박지훈이 있는데 스펠맨은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스펠맨이 만약에 서게 되면 안쪽에서의 어떤 그 골밑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옵션이 많이 제한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변준영이나 박지훈이 있었는데 박지훈이 지금 완전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박지훈이 뭐 경기를 갖다 지배할 수 있을 정도였던 그런 지금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변준영인데 변준영을 SK가 지금 그 오재현이라든가 오재현으로 이제 틀어막았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좀 혼란함이 온 거예요. KGC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인 어떤 패턴을 갖다 돌리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그 확률 높은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땐 KGC 선수들이 방심이 좀 온 것 같아요. 너 한 번 나 한 번. 물론 뭐 전성현의 뭐 핸드오프에 의한 뭐 석점, 그다음에 스펠맨의 외곽에서의 슛 시도 이런 부분이 진짜 그거는 KGC의 지금 약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단단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단단하게 못 가면서 SK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SK의 흐름을 완전히 넘겨줬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였고 다음 경기에 나섰을 때도 과연 그러면 이 식스맨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준영이 막혔을 때 플랜 B를 어떻게 탄탄하게 가져갈 것인가 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네, 네. KGC는. 그러니까 그 3쿼터 스타트 할 때 사실 네. 좀 이제 불안하게 스타트를 했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것은 김승희 감독께서 변준영을 몇 분 안 뛰고 바로 뺐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체력 세이브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질책성 그렇죠.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근데 변준영이 빠지고 나서 박지훈이 원가드로 왔는데 말씀하신 이 스펠맨의 볼 핸들링 비중이 높아지고 근데 네. 아무런 시너지가 없고 네. 파괴력이 없는 사실은 네. 그런 볼 핸들링 어떤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SK한테 걸린 거예요. 딱. 네. 예. 그렇게 되면서 KGC의 공격이 24초를 다 쓰는데 거의 뭐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SK는 수비 성공 후 역습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팀인데 왜냐면 그렇죠. 리버텍이 주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SK의 어떤 이제 이 트랜지션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점차가 확 좁혀지는 거죠. 맞아요. 예, 사실은 여기서 이미 저는 굉장히 모멘텀을 확 넘어왔다고 봐요. 그 순간이. 네. 그러니까 KGC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변준영이 혼자 있을 때 이 원 핸들러, 싱글 핸들러 있고 박지훈이 왔을 때 어떤 멀티 핸들러 어떤 상황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박지훈의 경기력이 썩 좋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변준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변준영이 이제 뭐 김승희 감독님의 말대로 어떤 뭔가 방심하는 플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기식의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이 팀은 변준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커버하는 식으로 가야지 변준영을 그냥 아예 빼버리고 박지훈 스펠맨에게 볼 핸들링 중심을 맡기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어제 SK전이 그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였고 결국에는 변준영 뺐다가 점차는 더 좁혀지고 넣었는데 변준영은 이미 플레이가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전방 같은 폭발력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KGC는 계속 고민거리일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지금 김승희 감독은 계속 방심이 원인이다. 무조건 점수차가 벌어지면 방심이다. 아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뭔가 이제 걸리면서 그 얽혀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KGC는 좋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이 문제만 좀 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3위고 지금 최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자, 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팀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14승 16패 5위고요. 약간 DB랑 똑같은 5위인데 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DB는 올라가는 느낌, 오리온은 그냥 끝도 없이 약간 내려가는 느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주중 두 경기 다 졌습니다. LG전, SK전 다 졌는데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지금. 네. 예, 이 지금 팀이 오리온이 지금 탐관오리 농구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약팀에게 강하고 강팀에게 약했는데 그렇죠. 지금 약팀에게도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관오리도 그러니까 탐관을 보통 수탈을 하잖아요. 네. 백성들을. 네. 예, 이제 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이제 배를 불리는 그런 존재인데 너무 돌아다녔어요.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지친 것 같아요. 탐관오리들이. 그렇습니다. 뭐 네. 오리온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거니까 오리온 네네. 팬들은 저희가 너무 놀리는 그렇게-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쳤다는 표현이 오리온이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트리플리 이승현, 이정현, 이대성의 효율이 갑자기 공격에서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오리온을 만날 때 상대팀 감독님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 명의 야투가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결국 나오는 얘기는 이정현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플레이를 좀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SK 같은 경우는 전희철 감독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승현의 링커로서 미드레인지에서 캐치앤샷이라든지 이런 공격 마무리 작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는 패스를 차단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팀 대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리온이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대응을 한다든지 살짝씩 뭐 라운드별로 변화를 준다든지 게임별로 매첩에 따라서 변화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오리온은 맞아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하던 대로 그냥 계속 농구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KGC가 그 객관적 전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이제 또 떨어지는 게 어떤 그 살짝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보인다면 오리온은 그냥 명확하게 딱 보여요. 그쵸. 그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에서는 사실 활동력에서 졌어요. 트랜지션이 전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61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그렇죠. 그다음에 SK전에서는 이승현이 완전히 막히면서 트리플 리 체제까지도 무너졌어요. 네. 게다가 SK가 객관적 전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81대 59 22점 차로 그냥 완패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의 다른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오리온은. 없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국내 선수들 핵심 멤버들이 뭐 체력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대팀의 대처로 지쳤을 때는 여기는 또 외국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일시적으로 좀 높여서 네. 어떻게든 좀 꾸역꾸역이를 풀어가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바꾸는 이런 작업도 가능한데 지금 오리온은 뭐 저희가 뭐 시즌 초부터 얘기했다시피 이 외국 선수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네. 메이스도 아직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국내 선수 3명 그 3명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LG처럼 이제 핵심 카드들이 있지만 로테이션 폭을 넓게 가져가서 어떤 수비 활동용을 가져가서 어떤 트랜지션 역습으로 뭔가 득점한다든지 아니면 말의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성 이런 이제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팀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리온이 그런 스텝 부분도 사실 기록지를 쭉 보면은 속공 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공격 리바운드 생산도 거의 리그 최하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좁쌀을 탐관오리가 수확해가는 길 가다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리온은 그냥 늘 정명승부. 근데 이 정명승부도 약간 야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칼 드론에 딱 쓱 넣었다가 뒤로 가서 쑥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리온은 싸우자. 그렇죠. 야 받아라. 옆구리가 들어오네. 뭐 이런 느낌. 매 경기 이런 식이에요. 사실 농구가. 그래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반기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너무 명확하게 한계가 들어와서 이게 해소가 가능할까? 메이스가 몸 상태가 올라왔을 때 이 선수가 어쨌든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뭐 이게 되겠지만은 또 이제 뭐 금방 한계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들어요. 이 팀은. 14승 16패 지금 5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지칠만 할 때 올스타 브레이크가 이제 걸립니다. 네, 이제 좀 말씀 걸리니까 그때까지 좀 버티고 그 다음에는 또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승수를 쌓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리온은 여전히 그냥 뭐 6강 가는 정도. 그렇죠. 예, 요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6강도 좀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승현 선수가 좀 지쳐 있는데 이 이대성이나 이정현이나 이승현이 활동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닌데 이 트랜지션이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이고 백업 멤버들을 이렇게 봐도 그거를 부스터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머피 할로웨이가 지금 1옵션이고 제임스 메이스가 2옵션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제임스 메이스를 LG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그래도 예전에 어떤 가락이 좀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버티는 수비라든가 아니면 또 골 밑에서 우겨넣는 득점이라든가 그리고 슛터치도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머피와 메이스의 그 뭐 25분 15분 정도의 그 외국인 선수 라인업은 견고해질 수 있고 이 견고해지면 이승현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이대성과 이정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리온의 전투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오리온이 지금의 농구틀 즉
이렇게 정직한 어떤 공격 그리고 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대성의 어떤 뭐 미드 점퍼라든가 하면 뭐 이정현의 메인볼 핸들링에 의한 이승현과의 어떤 2대 이런 공격들은 다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을 갖다 찾지 않으면 오리온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좀 들었어요 이번 주는.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도 KT랑 네. 하거든요. 근데 또 오리온이 이때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은 네. 사실은 또 위험한 게임이고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선수들이.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팀 후반기를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KT도 지금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어떤 팀이 지금 좀 이길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소식입니다. 자, 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승 24패 12고요. 1승 2패를 했습니다. 가스공사한테 85대 73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네. 그러나 KGC한테 패했고 DB한테 완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제 11연패 탈출한 가스공사전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 승리를 근데 네. 사실 그 경기 내용도 사실 자세히 보면은 가스공사가 7일 동안 4경기 뭐 이런 식의 거기다가 부상 병동에 3가드 쓰고 지금 홈경기를 3번으로서는 네. 극단적인 3가드까지 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렉산더가 부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헬프 수비를 엄청 깊게 가는 수비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카운터 치면서 사실 잡은 경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한. 물론 뭐 임동섭의 슛감이 좀 올라온 부분은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승리를 통해서 뭔가 삼성이 뭔가 얻은 게 있고 뭔가 고무적인 앞으로 시즌을 끌고 갈 힘을 찾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는 타이밍이 되게 좀 좋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바로 디비전에서 저 거의 압도적인 또 패배를 당하는 이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번 시즌 좀 힘들구나. 확실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마스 토마스 같은 경우에 그 볼 핸들링을 시켰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옵션을 뺏었습니다. 왜 뺏었냐면 당연히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뺏을 수밖에 없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전혀 영양가 없는 플레이를 해요. 외국인 선수로서.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볼랜딩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다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되고 삼성은 김실이라는 아주 특급 가드가 있고 특급 패스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활용 가치가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그럼 실책이 많지 않냐? 많아요. 그 실책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책을 해요. 뺏기면 백코트를 하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선수를 갖다가 계속 볼 핸들링을 맡겨줄 수 있나? 이거는 뺏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 좀 늦었다. 네. 처음부터 뺏었어야 된다. 사실은 이 선수의 뭐 한 경기 정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볼 핸들링을 많이 하면서 김시현 선수의 어시스트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공격의 어떤 효율이 삼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로빈슨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집중하는데 수비에서는 허술해. 이게 전형적인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자신의 어떤 스탯을 쌓고 다른 리그에 갔을 때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경기력이 사실은 팀에서는 엄청 재앙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 토마스가 온 뒤로 사실 삼성 경기를 보면은 오셰프가 뛸 때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오셰프는 사실 삼성의 부진한 성적이 가려져서 그렇지 이번 시즌 2옵션 선수 중에 사실 굉장히 상급의 선수인 네, 것 같아요. 네. 레나드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선수가 있을 때 림 프로테킹도 잘 되고 페인트 존에서 득점 마무리도 안정적이고 파울 얻었을 때 자유투 어떤 메이드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삼성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전에 연패 타던 기간에도 약간 잘하던 경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네. 보면 오셰프의 기여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로빈슨이 나오면 귀신같이 갑자기 모멘텀이 확 흔들립니다. 그렇죠. 어이없는 턴오버, 진짜 그러니까 팀 공수 코트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뭐 위치 선정과 패스 미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로빈슨이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경기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오셰프의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 주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셰프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뭐 상대를 이긴다라는 그런 건 없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경쟁력 힘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로빈슨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찰나의 어떤 그 1, 2분 거기서 4점, 5점 이렇게 딱 주면서 모멘텀을 확 넘겨주고 거기서 완전 혼란해지니까 무너져요. 그러면 오셰프가 다시 들어왔을 때 또 그런 싸울 수 있는 힘마저도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삼성 이상민 감독이 이원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했죠. 은퇴하기 직전에 빅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그거잖아요. 빅맨이 외곽에서 어떤 너무 슛을 노리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이제 이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퍼리미터 플레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스트레치형 빅맨이라도 인사이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강점, 공격 리바운드 가담, 그리고 몸싸움, 뭐 박스아웃 이런 강점을 가진 채 퍼리미터를 플레이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포워드나 다름없어요. 그냥 키 큰 포워드인데 근데 저는 이원석은 어쨌든 퍼리미터 플레이를 가진 게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퍼리미터에서 슈팅도 되고 거기서 페이크 위에 어떤 드라이브인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게 하윤기와 구별이 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좀 공개적으로 질타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워딩이 좀 세셔서 좀 놀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적극성 저는 5대5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원석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골 밑에서 어떤 몸싸움을 갖다가 좀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자제를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빅맨이라 그러면 센터 그 골 밑에서의 어떤 투쟁심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다재다능해야 돼요. 그 현대농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몰볼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수비라든가 공격에서의 그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이 빅맨이 밖으로 나갔을 때도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 NB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원석이 그렇게 만들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원석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게끔 삼성의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졌느냐? 그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원석은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이제 그 미션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골 밑에서의 어떤 그런 전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이원석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원석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데토쿤보가 골 밑에서 포스트업은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좀 지나친 어떤 비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콤보 보고 너 포스트 안 하고 이제 페이스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빅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파워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골 밑에서 싸우면 져요. 그렇죠. 하윤기 같지 않아요. 진단 말이죠. 그러면 안 질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뭘 하든가 아니면 이원석이 벌크업을 하고 향후에 어떤 과제를 지어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맞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원석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상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그런 투쟁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전체 셀러리 캡의 85% 정도만 80% 안팎 85% 정도만 쓴다라는 그 얘기들이 보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이슈는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조금 몇 년이 된 이슈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삼성이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이 그동안 의아해하셨어요. 왜 우리는 FA 시장 보면 셀캡이 비는데 이제 대어들을 안 노릴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제일기업 넘어가면서 이 셀캡에 대해서 제한 조치가 나왔어요. 모기업에서 뭐 그 부분인데 이걸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불만이긴 한데. 불만이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모기업이 또 운영 어떤 방침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프로하고는 살짝 좀 맞지는 않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좀 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삼성이 지금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네. 애매해. 저는 뭐랄까 좀 애매하고 좀 풀었으면 좋긴 해요. 풀었으면 그렇죠.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벌써 한 2년 3년 된 그런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여자농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85% 이하로 제한을 했다가 우승하면서 풀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성이 좀 성과가 나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얘기하기가 지금 뭐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예. 삼성이 글쎄 요즘에 이제 스포츠 쪽에서 뭐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내 스포츠 같은 게 지원이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뭐 기본적인 뭐 모기업의 어떤 그 뭐 원칙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뭐랄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프로농구의 어떤 수익성, 농구단 운영의 수익성 사실은
이 부분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또 그리고 이게 숫자가 셀러리 캡 숫자가 이제 퍼센테이지 숫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구단이 또 이제 약간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운영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네네네. 수익성 문제는 그래서 네. 사실 또 이제 삼성이 워낙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 또 이제 프로농구 약간 현실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단들이 뭔가 비용을 갖다 아끼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풀어야 될 문제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 선수단이 우리 85%밖에 안 썼으니까 경기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또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삼성 모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5% 만약에 쓴다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뭔가를 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6강이나 4강 가면 그걸 갖다 좀 올릴게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지금 좀 암울한 얘기를 갖다 하면서 1부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